이게 일견 듣기에는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에 이것이 우리가 그 핵 협상과 관련해서 국익에 굉장한 그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그 윤 후보께서는 전술핵하고 전략핵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ICBM에 올라가는 거는 전술핵이 아닙니다. 그건 전략핵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미사일을 또 아니, 원거리로 갈 수 있게 하고 발표한 대북정책은 이 문재인 2기의 대북정책입니다.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 해가지고 윤 후보는 공약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부 그래 해놓고 부동산 분야에 이번에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국익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국익 우선주의라는 그런 말을 식으로 누구는 공약을 못 자꾸 쓰겠습니다. 발표를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국익 우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습니까? 검사 26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래 해석합니까? 465도가 아니 뭐 제가 두테르테 같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홍 후보님이 두테르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유머러스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홍준표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 다 지났습니다. 자, 다음. 윤석열 후보 6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세요. 저는 그 북핵 대처에 관해서 지금 미국 본토에 있는 그 ICBM을 미국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그 한미의 그 강력한 그 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ICBM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그 관여 그 절차와 그 협의 그 과정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미국의 정찰 자산을 한국의 미사일 그 요격 방어 시스템과 연계해가지고 북핵과 그 미사일을 초기에 요격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종전에는 쭉 그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장을 주장을 해오시다가 최근에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나토 방식의 핵공유를 요구하고 또 미국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핵공유, 나토식으로 핵공유를 하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 이제 비핵화 그 외교협상은 이제 포기하는 게 되고 핵 군축 협상으로 가게 되고 또 자체 핵무장의 경우는 이 비확산 체제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홍 후보님의 그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미국이 ICBM 사용하는 거를 공유하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ICBM은 대륙간 탄도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탄이 아니고 북의 핵미사일입니다. 단거리에 날아오고. 나토식 핵공유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5년 전부터 주장한 겁니다. 전술핵 재배치하고. 그리고 나토식 핵공유라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독일의 슈미트 수상이 러시아의 구소련의 핵미사일을 동구권에 배치를 하니까 슈미트 수상이 미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거절했어요. 거절을 하니까 슈미트 수상이 미국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 프랑스와 영국처럼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토의 5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합니다. 네? 그래서 핵단추를 공유하게 돼요. 그게 나토식 핵 공유입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슈미트처럼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핵 개발할 수 있다. 슈미트도 그런 방식으로 핵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러시아는 핵 그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나라고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미국의 그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ICBM을 쏘면 30분이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전략 핵무기만이 아니라 여기에 전술핵을 달아가지고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실정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되면 핵군축으로 가게 되고 핵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라든가 평화협상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이런 카드를 저쪽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일견 듣기에는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에 이것이 우리가 그 핵 협상과 관련해서 다른 이 핵군축 협상을 가게 되면 국익에 굉장한 그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그 윤 후보께서는 전술핵하고 전략핵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ICBM에 올라가는 거는 전술핵이 아닙니다. 그건 전략핵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미사일을 또 아니 원거리로 갈 수 있게 하고 지금 윤 후보 진영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이도훈인간 그 사람이 아마 문정권의 사람입니다. 대북 정책을 하던 윤 후보께서 지금 발표한 대북 정책을 보면 이게 문재인 2기의 대북 정책입니다. 이 대북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골병을 들고 있는데 윤 후보 진영의 이도훈인간 그 사람이 발표한 이 대북 충분히 정책은 이제 우리 문재인 2기입니다. 홍 후보님의 북핵 대처에 관한 입장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이제 제가 할 차례입니까? 그냥 바로 시작하실래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지금 시작할게요. 예, 6분 주도권 토론. 자, 윤석열 후보님, 아까 전략핵하고 전술핵하고 지금 구분을 못 하시는데, 전략핵이라는 것은 ICBM 위에 들어가는 거대한 핵폭탄입니다. 그리고 전술핵이라는 것은 소규모 핵폭탄이에요. 이거는 핵가방도 있고, 소형 미사일도 있고, F-35 같은 비행기에 실어나가서 떨어뜨리는 그게 전술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 헷갈리는 것이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 미사일에 그렇고 탑재하는 거는 예, 전술핵도 탑재할 수 있고 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규모가 큰 핵도 탑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LTV가 뭐죠? LTV가 부동산 담보 그 대출 말하죠. 그렇죠. 담보대출 비율. 담보대출 비율이죠. 네. 지난번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게 어떻게 해서 생기신 게 압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 리먼 브라더스 사태. 네. 그게 뭐 때문에 온 줄 압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가지고 계속 그 SPC를 여러 차례 만들어 가지고 어느 한 군데에서 이제 부실이 나니까 연쇄적으로 부실이 나서 이제 아니,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사실상 담보대출 비율입니다. 네. 응? 저신용 그 자들에게 담보대출을 가득 해줘놓고 네. 그게 이제 부동산이 폭락하니까 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세계적 금융위기로 갑니다. 지금 중국의 흥다라고 지금 문제가 됐죠. 네. 예? 이 부동산 개발에서 지금 중국에서 금년에 부동산 개발에서가 도산을 한 게 275개예요. 네. 흥다라는 그룹도 세계적인 이 부동산 회사인데 중국에 한 2위 정도 되죠. 네. 이게 지금 350조 채무로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미국도 지금 테이퍼링을 지금 시작했어요. 그럼 아직은 시작 안 부동산이 했죠. 내려갑니다. 네. 그게 한국에도 내려갑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LTV를 80%까지 해줘놓고 나중에 과거에 우리 깡통 전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그 보충을 해줍니까? 보충을 해줄 자신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 LTV 80%는 청년 원가 주택이고 주택 가격 자체가 시가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80%라고 해봐야 그것을 나중에 처분됐을 때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LTV를 정한다, 한도를 정한다는 거는 그 실링만 정하는 거지 각 금융기관이 DSR이나 DTI 같은 걸 통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네. 원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게 원가에 공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원가에? 네. 원가에 그런 공급을 하면 거기에 공공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니, 일단 땅도 공공 개발을 해서 땅을 싸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양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에 대한 금융 비용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 원가에 분양을 하면 실제 윤호번이요. 그 민간 주택의 한 절반 정도의 가격이라고 저희 추산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님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내놨더라고. 그래 해가지고 윤 후보님 공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전부 그래 해놓고 이 부동산 분야에 이번에 최고들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핵균형 공약도 보니까 그거 하면서 국익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익우선주의라는 그런 말을 식으로 누구는 공약을 못 자꾸 쓰겠습니다. 발표를 하니까 네. 자기 고유의 생각으로 하는 공약이 아니고 참모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그대로 발표를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아니 국익우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사형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네. 두테르테의 시기라고 했죠. 네. 두테르테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테르테는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무기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살 사건이 한 1000명 이상 나왔어요. 그걸 비난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거는 사형이 흉악범이 확정된 사형수가 형소법 465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6개월 내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465조 법을 준수하라고 지시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두테르테 시각하고는 틀리죠.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니 우리 홍 후보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언론에서 제가 기사로 딱 봤을 때는 흉악범은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내가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흉악범은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이 그 사법 판결까지 이런 사법 절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은 아니, 범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아니, 그 말씀이죠. 예, 예. 네. 윤 후보님, 네. 검찰총장 하셨습니다. 네. 예? 검사 26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래 해석합니까? 형사소송은 465조가 아니 뭐 제가 두테르테 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홍 후보님이 두테르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그냥 그런 저 유머러스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홍준표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 다 지났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윤석열 후보 요즘 참 힘드실 겁니다. 안 하던 정책 공부하고 참모들하고 그래 하려고 하니까.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네.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그 주변에 대북 정책이나 하는 그 이동훈 씨는 이미 문정권에서 하던 사람입니다. 대북 정책 내놓으면 문정권 이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히 국방개혁을 하는데 문정권 육해공 총장 잔뜩 듣고 왔던데 그 사람들 문정권에서 국방을 망친 사람들입니다. 제가 국방에 있을 때 보면 그 잘 좀 보시고 그다음 최재형 후보님은